한국이 방공 미사일을 만든다고? 부품이나 되는 나라야. 미국이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중동을 부르는 이름도 따로 있었어요. 시장이 아니라 창고. 그리고 정말 창고처럼 다뤘습니다. 새벽에 방패를 뜯어갔어요. 통보도 협의도 없이. 그때부터 계약이 멈추고 주문이 멈추고 동맹이 멈췄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사막에서 조용히 시험을 끝내놓고 있었어요.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부품이나 대라던 건 미국인데 값을 정한 건 한국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일레인 하퍼입니다. 주 UAE 미국 대사입니다. 국무부에서 26년을 보냈고 그중 9년은 정치군사국에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미국 기술을 가져갈 수 있고 어느 나라는 못 가져가는지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저는 제 도장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린 건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가 진동으로 드르륵 떨렸습니다. 관저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무관 코너 리드 대령이었습니다. 대사님, 알다 프라입니다. 지금 즉시 나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죠? 수송기가 들어왔습니다. 6대요. 저는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발바닥에 닿은 대리석 바닥이 서늘했습니다. 훈련 일정 없었잖아요. 훈련이 아닙니다. 반출입니다. 패트리어트 포대를 뜯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UAE 측 협의는요? 수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없습니다. 옷을 입는데 4분이 걸렸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저에서 기지까지는 새벽 도로로 40분 거리인데 그날은 32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차 문을 여는 순간 얼굴로 훅 끼쳐온 건 제트 연료 냄새였습니다. 사막의 새벽 공기는 낮에 열기가 빠져나가 서늘한데 그 서늘함 위로 기름 냄새가 두껍게 얹혀 있었습니다. 활주로 조명이 대낮처럼 켜져 있었고 그 빛 아래로 회색 수송기들이 배를 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공병대가 있었습니다. 발사대에서 캐니스터를 뽑아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이 금속에서 빠져나올 때 나는 그 둔탁한 소리요. 쿵, 쿵. 그 소리가 활주로 콘크리트를 타고 발바닥까지 올라왔습니다. 레이더 차량은 이미 견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30걸음쯤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관제탑 아래에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UAE 국방획득청 차장 파리드 알 마즈루이. 흰 칸두라 차림이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자다가 나왔을 겁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활주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파리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표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화가 난 얼굴도 아니고 당황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그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완전히 정리해버렸을 때 나오는 얼굴입니다. 대사님도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그렇겠죠. 그가 다시 활주로를 봤습니다. 저기 4번 포대는 우리가 값을 치른 겁니다. 3번도요. 6번은 작년에 정비 계약 갱신하면서 추가로 받은 겁니다. 그 계약서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차장님, 제가 본국에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은 하십시오. 그런데 대사님, 파리드가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저건 우리 하늘입니다. 우리 하늘에서 뭘 빼가면서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게 저 사람들 머릿속에서 우리가 뭐라는 뜻이겠습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제 일을 했습니다. 차장님, 긴급 재배치는 동맹 협정 조항 안에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파리드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꼬리만 올라갔습니다. 절차요. 그렇군요.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그 새벽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26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정치군사국에 있던 9년 동안 제가 심사한 무기 이전 신청서가 2,000건이 넘습니다. 승인 도장과 반려 도장, 그 2개가 제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동남아의 한 나라가 유럽제 잠수함을 사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 국방장관을 워싱턴으로 불러서 2시간 만에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유럽제를 사면 우리 정보 공유 등급이 2단계 내려간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 것을 샀습니다. 중동의 한 왕실이 요격 미사일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협상 테이블에서 딱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해 그 왕실은 요격탄을 예년보다 40% 더 샀습니다. 상원 청문회에도 6번 나갔습니다. 마지막 증언에서 제가 한 말이 아직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 방공 시장에서 미국은 공급자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제 결제란에 반려 도장이 찍힌 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가 방공 유도 기술 협력을 요청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5줄 읽고 반려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그때 제 기억에 남지도 않았습니다. 20년 뒤에 그 서류가 저를 무너뜨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리드 대령이 따라붙었습니다. 대사님, 목적지가 어디랍니까? 본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작전 보안이라 회신 불가랍니다. 저는 뒷좌석 문에 손을 얹은 채로 잠시 서 있었습니다. 활주로에서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레이더 차량이 수송기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편에 서 있는 게 맞나. 그런데 그 생각은 3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국 대사였으니까요. 그날 아침 9시, 저는 그 3초를 평생 붙잡고 있었어야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대사관 집무실 화상회의는 아침 8시에 열렸습니다. 화면 가운데에 랜들 보이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워싱턴은 그때 밤이었을 텐데 넥타이가 흐트러진 데 하나 없었습니다. 뒤로 성조기가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의 참석자가 11명이었습니다. 보이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지 반응은 국방부 쪽 국장이 답했습니다. UAE 측이 강하게 항의 중이라고요. 보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관 쪽 사람이 나와 있죠. 상황 정리해 보세요. 대사관 쪽 사람. 제 이름은 참석자 명단 2번째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보고 있었을 겁니다. 보좌관님, 저는 일레인 하퍼입니다. 주 UAE 대사입니다. 압니다. 정리해 보세요. 목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보고했습니다. 현지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획득청 차장이 계약 이행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왕세제 면담 요청도 들어와 있습니다. 최소한 사후 설명이라도 필요합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보좌관님, 대사님, 보이드가 처음으로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존중은 아니었습니다. 현지에 오래 계시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중동은 시장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고입니다. 재고를 넣어두는 곳이고 급하면 꺼내 쓰는 곳이죠. 저는 창고가 화를 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화면 어디선가 짧게 터진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화면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제가 26년 동안 믿어온 것이 정확히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저 나라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27년 동안 43조 원을 우리에게 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우리 체계 안에 잠겨 있습니다. 발을 빼려면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둘째, 성능 수치는 우리가 정합니다. 요격률이라는 건 실험장에서 나오는 숫자고 그 실험장은 우리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94%라고 하면 세계는 94%라고 씁니다. 셋째,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부품 공급업체입니다. 만드는 건 우리고 조립을 돕는 게 그쪽입니다. 저는 그 나라들의 기술 협력 요청서를 직접 반려해 본 사람입니다. 못하니까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3가지가 그날 아침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사님, 왕세제 면담은 잡으세요. 보이드가 말했습니다. 제가 잡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메시지가 아니라 브리핑입니다. 자료는 우리가 보냅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2시간 뒤에 자료가 왔습니다. 19장짜리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걸 한 장씩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12번째 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전 환경 종합 요격 성공률 94%. 저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공인 발표치였고
우리가 20년 넘게 써온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붙은 각주가 이상했습니다. 시험 조건 항목이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표적을 몇 발 쐈고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맞췄는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회신을 보냈습니다. 시험 조건 원자료를 첨부해달라. 왕세제는 숫자만 듣는 분이 아니라고요. 답장은 14분 만에 왔습니다. 보이드 명이었고 2문장이었습니다. 숫자는 정책이 정합니다. 대사는 읽기만 하세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손님이 하나 왔습니다. 레이시온 중동 총괄 부사장 그레그 몰든이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입니다. 대사님, 이번 건 골치 아프시죠? 골치 아픕니다. 금방 정리됩니다. 여기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도 협상 전술이에요. 3주면 다시 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그가 소파에 앉으면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려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참, 요즘 아시아 쪽에서 방공 미사일을 판다고 돌아다니던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한국이요. 천궁이라나 뭐라나. 대사님, 웃기지 않습니까? 사막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에 아시아산 장난감을 세워놓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몰든과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기술은 있습니까? 부품은 잘 만들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몰든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맨 위 장이 제 쪽으로 살짝 넘어왔습니다. 명단이었습니다. 이름과 사번과 자격 등급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현지 정비 인력 인증 현황 620명.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몰든이 서류를 도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웠습니다. 보험입니다, 대사님.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했을 때는 이미 620명이 직장을 잃은 뒤였습니다. 왕국 면담은 이틀 뒤 오전에 잡혔습니다. 접견실은 천장이 아주 높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렸고 커피향이 은은하게 돌았습니다. 카르다몬을 넣은 아랍 커피 냄새입니다. 6해를 이 나라에서 살았으니 저는 그 냄새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왕세제가 들어왔습니다. 뒤로 국방장관과 파리드 차장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대사님, 앉으시죠.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6해 동안 이 방에 20번쯤 들어왔는데 그날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열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전하, 먼저 이번 재배치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유감을 전합니다. 다만 이는 영내 긴급 상황에 따른 일시 조치이며 순차 복귀가 예정돼 있습니다. 왕세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방공체계 현대화를 함께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최신 형상은 기존 대비 요격 범위가 확대됐고 다중 표적 처리 능력도 개선됐습니다. 실전 환경 종합 요격 성공률은 94%입니다. 거기까지 말했을 때였습니다. 대사님, 왕세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숫자,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국방부 공인 자료입니다. 전하, 시험 조건은요. 목이 막혔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 항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요청했고 거절당한 바로 그 항목이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세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파리드 차장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파리드가 서류철을 하나 들고 와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두께가 손가락 2마디쯤 됐습니다. 보십시오, 대사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교전 기록이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진 교전 기록. 표적 종류와 발사 수량과 결과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2번째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3번째 장에서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종합, 요격 성공률 41%.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귓속에서 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41%. 10발이 날아오면 6발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탄도탄만 따로 떼어도 절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소형 무인기 1기 요격에 소모된 요격탄 11발. 한 발에 520만 달러짜리 요격탄 11발이 1,800만 원짜리 플라스틱 비행체 하나를 잡는 데 쓰였습니다. 계산하면 600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암산을 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자료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하늘입니다. 대사님. 파리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레이더가 찍었고 우리 요원이 셌습니다. 우리 돈으로 산 장비니까요. 왕세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대사님, 27년입니다. 그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아부다비의 오전 햇빛이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낸 돈이 43조 원입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방패를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방패가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사님이 오셔서 94라는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전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왕세제가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한국산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접견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전하, 한국이라고 하셨습니까? 천궁2입니다. 전하, 그건 실정 검증이 되지 않은 체계입니다. 검증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해놓고 저는 제 입을 후회했습니다. 그건 협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왕세제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웃었습니다. 대사님, 우리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하. 화가 났으면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데서 사기로 한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관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야자수가 지나갔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에 보이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사님, 서울에 가십시오. 서울이요. 한국방위사업청이 실사단 초청을 열어놨습니다. 우리 쪽 인원으로 들어가세요. 보좌관님, 저는 UAE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라는 겁니다. 보이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대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배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결함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막에서 못 버틴다든지 정비 체계가 없다든지 뭐든 하나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이거는 끝납니다. 없으면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여권을 꺼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출장이 사흘짜리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함을 하나 찾아서 보고서에 적고 돌아오면 되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방위사업청 회의실에서 한 남자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퍼 대사님, 오랜만입니다. 20년 만이네요. 저는 그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현지 시각 오후 4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면서 저는 속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결함을 하나 찾아서 보고서에 3줄로 적고 돌아가면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시 자체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로가 깨끗했고 신호 체계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도시가 깔끔한 것과 미사일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방위사업청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건물이 소박했습니다. 로비에 무기 모형 하나 없었고 벽에 걸린 사진도 없었습니다. 저는 레이시온 본사 로비를 압니다. 대리석과 유리로 된 3층 높이 공간에 미사일 실물 모형이 천장에 매달려 있죠. 여기는 그냥 정부 청사였습니다. 응접실에서 녹차가 나왔습니다. 잔이 작았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하겠구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옷보다 손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만 만진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퍼 대사님, 오랜만입니다. 20년 만이네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봤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저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서운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기억하실 리가 없죠. 그쪽에서는 2,000건이었고 저희 쪽에서는 1건이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서정우입니다. 방위사업청 수출협력관입니다. 오늘 대사님을 안내하겠습니다. 그 순간 등이 살짝 서늘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커피를 마시듯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옆자리에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흔 안팎으로 보였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도경입니다. 세계시험 수석연구원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작은데 힘이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분 만에 자세를 고쳐 앉게 됩니다. 대사님,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경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 개 포대 기준 4억 2천만 달러입니다. 저는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억 2천만 달러입니다. 패트리어트는 14억 달러입니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는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성능이 그만큼 낮은 거겠죠. 요격탄 단가는 130만 달러입니다. 우리 것은 520만 달러입니다. 압니다. 한도경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사님이 저희를 의심하고 계신 겁니다. 싸면 뭔가 빠졌을 거라고요.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빠진 게 뭡니까? 미국산 부품입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핵심 부품 중 미국산은 0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수출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판매 대상국을 저희가 정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제 26년 경력의 뿌리를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정치군사국에서 한 일이 정확히 그거였으니까요. 누가 사고 누가 못 사는지를 우리가 정하는 것. 그게 우리 힘이었습니다. 그 힘의 근거는 모든 방공체계 안에 우리 부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급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랙박스로 잠가 놓으셨겠죠. 그러면 결국 정비 때마다 한국 기술자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서정우가 처음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소스 코드 전부 넘깁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운용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와 정비 교범, 시험 절차서까지 전부 이전합니다. 현지 생산 공장도 원하시면 짓습니다. 현지 기술자 교육 과정도 포함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제 말은 그렇게 하면 그쪽이 손해라는 뜻입니다. 기술을 다 주면 몇 년 뒤에 그 나라가 직접 만듭니다. 그러면 그쪽한테 더 이상 안 삽니다. 서정우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고객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찾습니까? 파트너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협상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은 영어 멘트로 넘깁니다. 저는 그런 멘트를 26년 동안 수천 번 들었습니다. 멋진 표현이군요. 멋있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한도경이 태블릿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대사님, 6회 전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하셨죠. 세계 방공시장에서 미국은 공급자가 아니라 기준이다. 기준은 협상하지 않는다. 목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기록을 보셨습니까? 공개 기록입니다. 저희는 그 문장을 회의시에 붙여놨습니다. 왜요? 이기려고요. 그 말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도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이드에게 보낼 초안을 썼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인정되나 실증 데이터 부족. 그 문장을 30분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데이터를 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정우가 저를 남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지나갔습니다. 낮은 산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 사이사이에 공장 지붕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대사님, 여기가 창원입니다.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기계유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인 냄새요. 그리고 그 아래로 아주 옅게 땀 냄새가 깔려 있었습니다. 라인이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흰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한 풍경과 달랐습니다. 로봇팔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라인을 상상했는데 결정적인 공정에서는 사람이 직접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유도 장치 앞에 서 있었습니다. 60 가까워 보였습니다. 박태섭 반장님이십니다. 이 라인에서 25년이요. 박 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3초 만에요.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2줄 있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는데 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가 두껍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26년을 보냈습니다. 그 손은 제가 아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반장님,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 반장이 손을 멈췄습니다. 저희 것과 비교하면 이 공정이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 것을 안 만져봤습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만드십니까? 박 반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손이요. 손이요. 이거 조립할 때 나사 하나에 규격 토크가 있습니다. 기계로 조여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손으로 한 번 더 잡아봅니다. 왜요? 기계는 숫자만 맞추면 끝인데요. 손은 뭔가 이상하면 압니다. 그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대학에서 기계를 합니다. 얘가 언젠가 이 라인에 서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충 만든 물건을 딸이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감동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사흘 만에 정리하고 돌아갈 계획이었으니까요. 공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유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에 공책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았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임경식 박사님 노트입니다. 서정우가 말했습니다. 초대 개발팀장이셨습니다. 17년 개발 기간 중 앞에 8년을 맡으셨고 사업이 절반쯤 왔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유리장 문이 열렸습니다. 서정우가 흰 장갑을 끼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만져보셔도 됩니다. 저는 장갑을 받아 끼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으로 쓴 수식이 빼곡했습니다. 연필로 쓰고 지운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수식이 4페이지에 걸쳐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계속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표적 우선순위 배분 알고리즘입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수식의 구조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결과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최신 형상에 들어간 처리 방식과 접근이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그 알고리즘을 20년 넘게 다듬었고 그 과정은 기밀입니다. 이걸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서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거절당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유도했습니다. 이 노트가 그 과정입니다. 3년 걸렸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수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것이 없으면 우리 하늘도 없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유리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몰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사님, 어떻습니까? 뭐 하나 건지셨습니까? 몰든 씨, 이 사람들 물건이 생각보다 진지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대사님, 공장 견학 다녀오셨군요. 그거 다 보여주는 겁니다. 감동 주려고 짜놓은 동선이에요. 사람 손으로 조립한다는 것도 자동화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걸 장인 정신으로 포장한 거고요. 노트가 있었습니다. 알고리즘 유도 과정이 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품이죠. 뭐라고요? 대사님, 그런 것 만들면 됩니다. 그쪽 사람들 그런 거 잘합니다. 대사님이 감상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몰든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에는 지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연출하려고 만든 물건에는 실패한 흔적을 굳이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실패의 흔적을 3페이지나 봤습니다. 사흘 일정은 열흘로 늘어났습니다. 셋째 날 저녁에 서정우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대사님, 사막에서 보시겠습니까? 사막이요. UAE 내륙의 시험장을 열었습니다. 현지 조건에서 실사격을 합니다. 오시면 직접 세워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항공편을 바꿨습니다. 시험장은 아부다비에서 차로 3시간 들어가는 내륙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온도계가 51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목 안쪽이 마르는 느낌이 났습니다. 발사대가 늘어서 있었고 그 뒤로 레이더 차량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바람에 실려 계속 흘러다녔습니다. 관측소에 사람이 10명 있었습니다. UAE 군 관계자들, 그리고 파리드 차장. 그런데 구석에 낯선 얼굴이 셋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 중 하나를 알아봤습니다. 일본 방위성 장비청 쪽 인사였습니다. 3년 전 협의체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파리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차장님, 저쪽은요? 참관 요청이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일본이 이걸 왜 봅니까? 저희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저쪽에 물어보셔야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일본은 우리 체계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실무진이 사막까지 날아와서 남의 나라 미사일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도경 수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표적은 세 종류를 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렸습니다. 첫째, 소형 무인기 8기. 저고도로 흩어져서 들어옵니다. 둘째, 순항형 표적 6발. 셋째, 탄도형 모사체 4발. 총 18발입니다. 세 차례로 나눠서 서로 다른 방위, 서로 다른 고도로 동시 진입시킵니다. 관측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조건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조합입니다. 값싼 무인기 때로 레이더 자원을 잡아먹은 다음 그 틈에 진짜 위협을 밀어넣는 방식이요. 왕궁에서 본 41%가 정확히 그 상황에서 나온 숫자였습니다. 대사님, 세어보십시오. 한도경이 저를 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숫자를 믿지 마시고 직접 세십시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첫 발사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하얀 연기가 수직으로 솟았고 열기가 관측소 유리까지 밀려왔습니다. 저는 유리에 이마를 붙이다시피 하고 하늘을 봤습니다. 무인기 8기가 흩어져 들어왔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점들이 어지럽게 움직였습니다. 요격탄이 연속으로 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부 터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면서 손가락을 접고 있었는데 8번째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무인기 8기에 요격탄이 몇 발 나갔는지 확인했습니다. 8발이었습니다. 한 표적에 한 발씩요. 우리는 무인기 한 기에 11발을 쓴 기록이 있습니다. 2차 발사. 이번에는 순항형 6발이 낮게 깔려 들어왔습니다. 모래 언덕 뒤로 몸을 숨기면서 오는 궤적이었습니다. 레이더가 2번 놓쳤다가 다시 잡는 게 화면에 보였습니다. 6발 전부 격추됐습니다. 3차 발사. 마지막이 탄도형 4발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격탄이 살짝 빗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유리를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그런데 요격탄이 궤적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명중했습니다. 18발 중 18발. 관측소에서 짧은 환호가 터졌습니다. 파리드 차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일본 쪽 인사셋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도경이 관측소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오늘 전탄 요격입니다. 누적 실사격 성공률은 96%입니다. 96%요. 오늘만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까지 전 회차 평균입니다. 원자료 드리겠습니다. 표적 종류, 발사 시각, 요격 고도, 실패 사례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실패 사례도요. 4건 있습니다. 원인 분석까지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실패 사례를 자료에 넣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26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2장의 문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은 왕궁에서 받은 교전 기록, 종합, 요격 성공률 41%. 오른쪽은 방금 받은 시험 원자료, 누적 96%. 그리고 제 가방 안에 세 번째 문서가 있었습니다. 보이드가 보내준 19장짜리 브리핑 자료. 실전 환경 종합, 요격 성공률 94%. 시험 조건 항목은 비어있는 그 자료요. 저는 3장을 침대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94는 어디서 온 숫자일까? 그 질문에 답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데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한 숫자였습니다. 숫자는 정책이 정합니다. 보이드가 저에게 보낸 그 문장이 그제야 제대로 읽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6번의 청문회에서 인용했습니다. 19개 나라 협상장에서 근거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로 43조 원을 받아냈습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48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48시간을 집무실에서 보냈습니다. 감찰 통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파리드 차장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전하께서 대사님을 부르십니다. 배석해 주십시오.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접견실에 들어서니 왕세제와 국방장관,
파리드 차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가운데에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사님, 앉으시죠. 곧 걸려올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대사님, 나라의 대통령이십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울린 건 2분 뒤였습니다. 스피커였습니다. 인사말은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본론이 나왔습니다. 전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계약을 철회해 주십시오. 당장 미국산을 사십시오. 조건은 우리가 맞추겠습니다. 가격도 조정하고 정비 인력 자격도 바로 복구하겠습니다. 왕세제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전하, 이건 단순한 구매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결정이 유지되면 양국 안보 협력 전반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 정비 지원도 그렇고 정보 공유 등급도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왕세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십시오. 전하, 웃기지 마십시오. 접견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서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우리가 낸 돈이 43조 원입니다. 그 돈으로 산 물건이 실전에서 열발중 넉 발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마저 새벽에 비행기에 실려 나갔습니다.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요. 전하, 그건 긴급 재배치였고 지금 조건을 맞춰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27년 동안 왜 안 맞춰 주셨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화가 난 게 아닙니다. 화가 났으면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데서 사기로 한 겁니다. 왕세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한국산을 쓰겠습니다. 이건 통보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10시 아부다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단상 뒤에 국기가 4개 걸려 있었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국방조달국장 자심 알카비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우디 방공사령부 참모장 투르키 알슈아이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내용은 같았습니다. 네 나라가 한국산 방공 체계를 공동 도입한다. 총액 14조 원. 현지 생산 공장과 기술 이전, 정비 인력 승계까지 포함한다. 정비 인력 승계. 저는 그 대목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62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정지시킨 그 620명을 한국 측이 전원 채용하기로 한 겁니다. 경력 인정에 직급 승계까지요. 회견장 뒤쪽에 유수프가 서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우리 장비를 만지던 사람입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원망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세계 언론이 그날 하루를 통째로 이 소식에 썼습니다. 중동 네 나라가 미국산 방공망을 동시에 갈아치운다는 건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레이시온 주가가 그날 하루에 17% 빠졌습니다. 방산 지수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오후에 몰든이 대사관으로 찾아왔습니다. 향수 냄새는 여전했는데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대사님, 파리드 차장 연결 좀 해주십시오. 40% 깎아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전도 일부 검토하겠습니다. 몰든 씨, 대사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 조건을 왜 27년 동안 안 주셨습니까? 몰든이 저를 봤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그대로 닫혔습니다. 그는 그 주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30년 동안 중동에 미사일을 팔아온 사람이었습니다. 2주 뒤 저는 상원 청문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7번째 출석이었습니다. 앞에 6번은 제가 우리 체계를 변호하러 나갔습니다.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랜들 보이드가 먼저 증언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현장 실무진의 판단 착오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특히 현지 공관의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정책 라인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의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94%라는 수치의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공인 자료입니다. 누가 산출했습니까?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나오는 순간 청문회장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하퍼 대사, 진술하십시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94%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숫자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6번의 청문회에서 인용했습니다. 19개 나라 협상장에서 근거로 썼습니다. 저는 그 숫자의 산출 조건을 요청했고 거절당했습니다. 거절 사유는 이랬습니다. 숫자는 정책이 정한다. 의원들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7일 측 자료로는 종합 요격 성공률이 41%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장비를 사서 쓴 나라가 우리 장비로 측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출하겠습니다. 낡은 복사본이었습니다. 20년 전 한 나라가 방공 유도 분야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요청서를 3분 검토하고 반려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른쪽 아래 서명란을 봐 주십시오. 그 서명은 제 것입니다. 대사, 그것이 이번 사안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우리 부품 없이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부품이 없으니 우리 수출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팔지 말라고 해도 팔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 내 나라가 그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사께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말하고 나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저 나라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때는 그게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드는 그 달을 넘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실무진 판단 착오라는 표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620명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감찰은 6개월 뒤에 종결됐습니다.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지만 제 인사 기록에는 그 6개월이 남았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창원에 다시 갔습니다. 개인 자격이었습니다. 박태섭 반장은 여전히 그 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3초 뒤에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마지막에는 손으로 한 번 더 잡아보고 있었습니다. 2층 유리장 앞에서 서정우를 만났습니다. 대사님, 오셨습니까? 이제 대사 아닙니다. 저한테는 대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유리장 안의 노트를 잠깐 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것이 없으면 우리 하늘도 없다. 임 박사님은 이 물건이 팔리는 걸 못 보셨군요.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 사본을 한 부 만들어서 저 안에 같이 넣어뒀습니다. 저는 유리장을 다시 봤습니다. 노트 아래에 서류 한 부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못 봤던 겁니다. 돌아 나오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협력관님,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만약 그때 제가 승인했다면 어땠을까요? 서정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편했겠죠. 17년이 아니라 5년이면 됐을 겁니다. 임 박사님도 안 쓰러지셨을 거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저 사막에 서 있는 건 우리 물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공장 정문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는 비행기에서 연습한 두 마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서정우가 웃었습니다. 그가 웃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새벽 활주로를 생각합니다. 수송기 6대가 배를 열고 서 있던 밤. 제트 연료 냄새와 금속이 빠져나오는 소리. 파리드 차장이 저에게 물었던 말. 우리 하늘에서 뭘 빼가면서 우리한테 묻지 않는다는 게 저 사람들 머릿속에서 우리가 뭐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때 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하자가 있었던 건 우리가 저 나라들을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창고, 재고를 꺼내 쓰는 곳, 화를 낸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곳. 그런데 창고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다른 데서 샀습니다. 우리는 27년 동안 돈을 받았고 한국은 17년 동안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만들었고 우리가 문을 닫아준 덕분에 우리 허락 없이 팔 수 있는 물건이 됐습니다. 세계 방공시장에서 미국은 공급자가 아니라 기준이라고 제가 그렇게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은 협상하지 않는다고요. 그 문장은 지금도 맞습니다. 다만 기준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외교관이 중동에서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기술을 주지 않아 직접 만들고 문을 닫아 걸면 문이 필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뜨거우셨다면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만든 것들이 지금 남의 나라 하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